자, 오늘 만나볼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우리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요. 내신과 비교과의 학생부 평가를 받고 싶어서 상담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먼저 장래희망입니다. 우리 학생은 외교관을 희망하는 인문계 고3 학생이고요. 내신 살펴보겠습니다. 내신 주요교과 평균은 3.05 등급이고요. 자,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죠. 4월 모의고사 점수 국수탐 평균 2.7등급입니다. 비교과 활동 살펴볼까요? 학생회 리더십 캠프에 참여했고요. 자, 봉사활동과 독서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봉사활동은 총 196시간, 독서는 총 32권 읽었습니다. 동아리 활동 살펴보죠. 국제교류반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퀴즈 대회 금상 등 20건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고3 수험생을 둔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진학 희망하고 있는데 특별히 외교관을 꿈꾸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중학교 때 한류 문화가 여러 나라에 이제 알려지는 거를 보고 본인도 이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공부를 하고자 해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머니 오늘 상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 살펴볼 텐데요. 주요교과 내신 평균이 3등급대예요. 자, 과연 희망대학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진학이 가능할지 이치유 선생님 먼저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자세히 살펴주시죠. 네. 자세한 분석에 앞서서요.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요. 국어가 3.06 등급이고요. 수학이 4등급, 영어가 2.68 등급, 사회가 2.81 등급으로요. 주요교과 평균이 3.05 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3등급에서 1등급, 다시 이제 5등급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3.6등급으로 다시 이제 올라서 등락을 좀 보이고 있고요. 수학은 5등급에서 4등급, 그리고 이후 3등급으로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영어는 2등급에서 3.3등급, 2.78등급으로 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2018년 4월 모의고사 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3등급이고요. 수학 나영이 2등급, 영어 1등급, 한국사 1등급, 한국지리 4등급, 세계지리 2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등급이 2.7등급입니다. 지난 3월 모의고사하고 이제 두 개 모의고사를 좀 비교해 보면요. 국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수학은 2등급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영어는 1등급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 3월하고 4월 두 개의 평균 등급을 좀 등급 평균을 좀 비교해 보면요. 대체로 좀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선생님, 우리 학생 교과 성적으로 본 희망대학 진학 가능성부터 살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가능성을 좀 살펴보면요. 주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우리 학생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 사실 내신 성적의 뭐 단일한 이 석차 등급의 숫자만으로 합격할 수 있다 또는 이제 불합격한다 뭐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합격자들의 내신을 살펴보는 것은 뭐 그 나름의 좀 의미가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 내신을 좀 살펴보면 목표대학의 희망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제 그 인문계의 대표 교과인 국어하고 수학이 조금 다소 이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저희가 이제 뭐 전체 학생을 상대로 한 건 아니고 합격한 학생들의 표본을 좀 살펴보니까 2017학년도에 석차 등급 평균이 대략 1.8에서 2.5등급이 합격한 사례가 있고요.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학부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2017학년도 합격자들의 표본 조사를 좀 보니까 국수영사의 석차 등급 평균이 대략 1.1에서 2.4등급까지 또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이 이제 연세대학교 어문학과도 논술 전형으로 좀 지원해서 합격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보니까 사실은 뭐
2017학년 합격자의 표본조사인데 논술 성적이 학생부 성적이 조금 더 낮아도 논술 합격을 할 수 있다고 보이지긴 하나 전체 합격자의 사례를 보니까 대략 1.4에서 3.5등급이 합격을 한 사례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학생의 내신은요. 교과별로 놓고 보면 영어, 사회, 국어, 수학 순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우선 순위를 좀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인문 계열의 중상위권 정도에 해당되는 학생으로 볼 수 있는데 국어와 수학에 비해서 영어와 사회 교과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우수하다고 볼 수 있고요. 2학년에 와서 국어 성적이 좀 크게 하락한 것을 좀 꼽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2학년 1학기에서는 국어 성적이 다소 이제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국어뿐만이 아니라 영어 성적까지 이제 동반 하락하는 이런 상황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평균이 전체 이제 1학년 1학기가 3.56등급이고요. 1학년 2학기가 2.25등급, 그리고 2학년 1학기에서는 3.45등급, 2학년 2학기 2.87등급 보면 성적이 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4개 학기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1학기 성적은 다소 좀 부족한 편이고 2학기 성적은 조금 더 괜찮은 편,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아마 전체적으로 3학년 1학기 때는 제 기대입니다만 중간고사부터 시작해서 성적이 다소 좀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남은 기간은 어떻게 좀 내신 관리 전략을 짜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국어하고 이제 영어, 물론 이제 인문계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진로 전공하고도 결부시켜 볼 때 국어와 영어 위주로 성적을 향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학년 1학기에서 이제 높은 등급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면 석차 등급에 굳이 이제 숫자에 너무 몰입되는 것보다는 80점에서 90점 정도 어떤 학급의 학업 영향을 좀 가지고 있다는 그런 원점수 지표를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고 좀 생각되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수학은 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런 내용들이 학생부의 세특이든 다양한 내용들로 좀 나타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2학년 2학기에 와서는 이제 1등급을 받는 과목 수가 이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긴 합니다. 이런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학년 1학기에 이제 아마 중간고사 시험을 치렀을 텐데 이후 있는 수행평가 또 기말고사 이렇게 해서 2등급 때 초반 정도를 목표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점 또 있으세요?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요. 우리 학생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학년 1학기나 2학년 1학기 또 이제 2학년에 또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2학기 학기별로 성적이 좀 차이가 큰 폭이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니까 1학년 1학기 국어가 3등급이었다가 다시 1학년 2학기 때는 또 국어가 1등급으로 향상을 하는 이런 성적 내용들이 있는데 어머니 우리 학생의 같은 과목 교과에서도 학기별로 성적 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게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국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도 이제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알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고요. 자기가 좋아하고 쉽게 느끼는 부분은 조금 잘하고 어렵게 느끼는 부분은 조금 어렵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분명히 어렵거나 이제 힘들어하는 또는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과제들이 교과 내용에서도 충분히 이제 교육과 정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본인 스스로가 노력하면서 뭔가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세특이든 또는 수업의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런 내용들이 학생부 안에서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좀 많은 비중을 좀 둔다면 그래도 단지 숫자라든지 석자 등급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능력들이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모의고사 성적으로 본 정시 경쟁력도 살펴주시죠. 예, 현재 이제 내신에 비해서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은 약간 좀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18년 4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전국 인문계 국어, 수학, 사탐 이렇게 이제 영시 기준으로 보면 상위 11% 정도에 해당되는데요. 4월 학평 모의고사 기준으로 보면 영역별로는 이제 수학이 가장 우수하고요. 그다음에 사탐, 국어 순으로 할 수 있고요. 내신에 비해서 좀 내신에서는 수학이 좀 부족했는데 상대적으로 수능에서는 수학이 조금 더 우수한 게 좀 특징으로 좀 나타나 있고요. 절대평가 기준인 영어는 1등급이고요. 내신과 마찬가지로 아주 우수한 영역으로 볼 수 있고요. 한국사도 1등급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좀 부족한 영역이 있으니까 이 국어 수학 탐구의 영역만 합해서 보면 영어는 좀 이제 제외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정치외교학과 기준으로 보니까 인천대학교 또는 이제 단국대 죽전 또는 충남대나 충북대 지방 거점의 국립대학을 갈 수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은 아직 수능 성적은 학생이 그렇게 열심히
전력을 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또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네, 모의고사 전략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국어와 이제 그 한국지리 과목의 성적이 조금 향상되면 수능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경쟁력이 조금 더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이제 정시 수능 전형을 동시에 이렇게 준비한다면 학생이 아마 지금 부담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오늘 상담 신청의 내용들도 살펴보면 우리 학생이 여전히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좀 두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7월 이후에 수능이 또 다른 좀 학습의 비중을 좀 두고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들을 보이면 좋으실 것 같고요. 4월 모의고사에 우리 학생이 이제 성적표를 보내줬는데 성적표를 보니까 국어는 비문학 그다음에 문학 요 순서로 이제 오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답률이 높은 쪽부터 조금 더 만회를 좀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수학은 역시 잘하는 것 같아요. 객관식에 20번, 21번이 마지막 문제죠. 초고난도 문항이라고 하고요. 주관식에 29번, 30번, 주관식에도 이제 최고난도 문항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항 위주로 틀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고난도 위주로 좀 분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는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1등급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한국지리 이런 사탐이라든지 또 국어 일부분이 성적이 좀 향상되면 여전히 수능에 대한 기대도 나중에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다음은 여러분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기적의 솔루션 시간입니다. 오늘 해결할 기적의 솔루션은요. 국어 영역이 3등급에서 4등급인데 등급을 올리고 싶습니다. 등급 향상과 기출 분석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라는 궁금증이었는데요. 오늘 상담 학생도 인문계 학생입니다. 사실 국어 영어를 등급을 올리는 게 참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인문계인 경우에는 국어 영역 성적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 유석영 선생님 솔루션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과 같이 올해 이제 4월에 이제 모평을 보니까 국어가 100분위가 77%, 3등급 끝선인 경우입니다. 해법으로 말씀드리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복습과 훈련으로 학생의 자신의 실력을 쌓는 것,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우선 문법과 고전 문학에 집중할 것, 애매모호한 것 없이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범위가 넓지 않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하면 좋겠고, 고전 문학은 고전 문법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지문이 이해되고 문제가 무난히 풀릴 때까지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년별로 좀 공부 방법을 보면 1학년 공부는 현대시, 문법, 고전시가 산문, 문학, 독서, 화법 장문 순으로 하면 되겠고, 개념과 이론을 공부하면서 내신과 수능을 함께 대비하면 좋겠는데요. 스스로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좋겠습니다. 2학년은 독서지문을 다양하게 공부하는 게 좋겠는데요. 안정적인 1등급과 2등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3 경우는 EBS 연계 교재가 있는데 합법 장문 문법은 문제 유형을 분석하고 독서는 소재를, 그다음에 문학은 문제 위주가 아니라 작품 위주로 공부하는 게 좋은데요. 꼼꼼하게 공부하면서 끝까지 내신과 수능을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강점 대 약점 함께 보시죠. 먼저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강점은요. 외교와 관련한 전공 적합성과 진로 연관성이고요. 선생님께서는요. 진로와 연관된 동아리, 통역봉사를 통한 실전 어학 능력, 폭넓은 독서 활동, 그리고 뛰어난 리더십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약점은요. 내신 등급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약점으로 꼽았고요. 선생님께서는요. 학년간 성적 하락세, 심화 영어 회화 과목의 성적, 지적 호기심과 탐구 능력이 결여된 세특, 그리고 자율 동아리 활동 없음입니다. 선생님께서 아주 학생부를 꼼꼼하게 살펴보신 것 같은데요. 최진규 선생님, 먼저 학생부 강점부터 짚어주시죠. 네, 진로와 연관된 동아리 활동을 이제 제가 꼽았는데요. 국제교류반에서 아주 역동적으로 활동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외교관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본인이 이제 적절하게 잘 선택된 그런 동아리 활동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통역과 관련된 그 봉사활동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외교관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어학 능력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그 통역 봉사를 통해서 어학 능력을 쌓았다라는 점, 이 부분은 상당한 그 강점으로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넓은 독서 활동인데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책을 읽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아마도 우리 학생이 외교관으로 갖춰야 될 그런 어떤 그 마인드라든지 또는 어떤 자질을 가늠하는 그런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외교관이라면 리더십을 갖춰야 될 텐데, 학급에서 이제 반장을 하면서 학급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슬기롭게 해결했던 그런 부분들, 이것은 뛰어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약점과 보완책까지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성적 부분이 될 텐데, 1학년 때 성적보다는 2학년에 들어오면서 조금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 요건 이제 조금 걱정스럽기도 한 부분입니다. 학생부 종합에서는 성적의 추이도 상당히 이제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3학년 1학기 그 성적이 더 이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라든지 기말고사 준비에 전력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전체적으로 영어 과목의 성적은 우수합니다. 그런데 영어 해학 과목의 성적이 5등급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도 상당히 좀 놀랐는데요. 왜냐하면은 학생이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학 능력을 상당히 이제 기른 것으로 봤는데, 영어 회화 성적이 이렇게 낮다라는 것들이 과연 이 그 봉사활동의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보게 하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그래서 3학년 1학기 영어 성적이 더더욱 우리 학생이 이제 향상시켜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수업인데요. 수업에 참여한 내용이 쇠특을 보면은 다른 학생들보다는 비교적 아마도 이제 서강대 정도의 지원할 학생들에 비교해 봤을 때 그 깊이라든지 내용이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이 수업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본인의 어떤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또는 문제 제기를 통해서 탐구 학습을 하고 또 창의적 사고 활동을 통해서 융합적인 어떤 그런 교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을 발견하기가 좀 어려웠다 하는 점이 아쉬웠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록들이 좀 추상적이지 않은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의 세특 기록도 좀 세심하게 좀 우리 학생이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동아리가 강점이 될 수 있지만은 대개 이제 자율 동아리 한두 개 정도는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외교관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무슨 영어 회화라든지 또는 뭐 시사 뉴스라든지 이런 정도의 그 자율 동아리 하나 정도는 더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그 아쉬움도 갖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예, 어머니한테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학생이 봉사활동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부분 중에 서울시 관광 통역 봉사활동을 이렇게 했는데요. 실제 외국인하고 이렇게 통역을 진행한 것이 맞는지요? 예, 길 안내를 해주면서 그런 회화를 다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요는 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영어 회화 교과의 성적이 낮다는 점하고 이렇게 볼 때는 아마 이제 일치되지 않는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아마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그 시험을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었고 이랬을 것 같은데, 영어 회화 성적이 낮은 이유를 혹시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영어 회화 수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선택한 인원이 적거든요. 그래서 네. 등급이 그렇게 낮게 나왔을 것 같아요. 아, 그랬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3학년 1학기에 이 영어 관련된 과목은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가장 이제 주목이 되는 부분은 우리 학생이 이제 진로하고 관련된 동아리 부분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뉴질랜드가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해 기울이는 그 노력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다른 나라의 장점을 파악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은 이제 진로 탐색과
또 본인의 어떤 전문성에 대한 어떤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이제 전공 적합성일 거고요. 탐구 능력을 아울러 이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또한 그것이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탐구 활동을 했다는 점, 요거는 이제 아마도 학업적 의지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그런 대목으로 봤습니다. 외교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 덕목이 이제 드러나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서 부각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자소서를 보면은요, 대개 이제 활동인데 3가지 활동 이내에서 이제 쓰게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그 활동으로 선정을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때 기록을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읽은 외교 분야의 책하고 연관성을 지어서 학문적인 어떤 그 흐름을 이어가는 것들도 상당히 그 자기소개서의 어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회화, 아까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영어 회화 교과 성적이 낮은데 외국인에게 이제 영어 봉사활동을 했다라는 그 부분이 제가 볼 때 조금 이제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봤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학업 능력을 의미하는 자소서 1번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설명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입시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학생이 대학을 진학할 때 어떤 전형이 가장 유리할지 지금부터 우리 학생을 위한 대입 진학 로드맵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대입 진학 로드맵 1순위는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2순위 논술 전형이고요. 3순위 정시 전형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경쟁력이 높게 나왔는데요. 유석용 선생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학생은 이제 그 모의고사 본 결과로 봤을 때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교에 이제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에서 어떤 결과치를 내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의 4회, 논술 전형 2회 지원을 이제 추천합니다. 1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수상 영역에서 뭐 선생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영어 부분이나 영어 내신 부분, 수상 부분, 또 유국 관광객에 대한 통역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교관으로서 갖춰야 할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공적 값성이나 학업 역량에서 뛰어난 것으로 저는 봤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서울에 있는 자서구 학생이고 지역적 환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교과 부분도 좀 상당히 좀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비교과 부분은 말씀 주신 것처럼 진로 희망사항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에서는 다양성, 봉사활동, 독서활동 대해서는 저는 이제 탐구심이 좀 높은 걸로 좀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준비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3학년에서는 당연히 모집 단위에 관련해서 전공 적합성 관련한 독서나 자율활동을 해오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신 교과 성적 관리도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순위는 논술 전형인데요. 1학년에 국어 2 과목 세특에서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학생의 수업 활동 시 글의 구성 능력이 뛰어나고 장면의 세부적 묘사가 탁월함 이렇게 기재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쓰기 능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독서를 하고 이렇게 글을 쓰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수능 최저가 안 되면 또한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수능 최저를 잘 맞춰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어의 내신 성적과 수능의 성적 향상은 당연히 돼야 되겠고 논술 준비를 같이 이렇게 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입시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먼저 유석용 선생님께서는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자기주도형 전형 최진규 선생님,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SSU 미래인재 전형 이치우 선생님,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KU 자기추천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먼저 유석용 선생님께서는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자기주도형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학생이 가장 가고 싶은 학교 같아요. 지역적으로도 가까운 학교고요. 그래서 우선 보면 일괄적으로 서류 평가를 100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부분이 있고 올해의 경우는 이제 자기주도형 서강대의 경우에 학교 생활 보충 자료가 이제 폐지된 부분이 있는데요. 2017학년도 거에 합격자의 평균, 국영수사의 평균을 봤더니 2.44 등급 있고요. 미충원 합격자의 등급도 3.44 등급까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3학년에 내신 관리가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 내용은 이제 면접이 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열 적합성에 맞는 자기주도적인 탐구 역량을 갖추는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걸 보는데 3학년 1학기까지 충분히 서류 부분에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진규 선생님께서는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SSU 미래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1단계는 서류고요. 2단계 서류 70에 면접 30인데요. 최저는 없고요. 1단계를 통과하면 우리 학생이 그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봤을 때는 면접에 상당한 강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전년도 이제 합격선을 보면은 대개 3점대 중반에서도 충분히 이제 합격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도전이다. 다만 이제 우리 학생이 3학년 1학기에 조금 더 이제 분발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치우 선생님께서는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KU 자기추천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건대 KU 자기추천 전형은요, 1단계 3배수 서류 100%고요. 2단계 역시 이제 면접이 60%입니다.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는데 면접 잘할 것 같아요. 앞서 최진규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결국에는 서류 통과가 좀 관건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남아있는 시간들을 최대한 좀 잘 활용해서 일단 서류 통과가 관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교의 활동 중에서도 전공 적합성을 좀 올리는 게 가장 좀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6개를 지원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자, 어머니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예, 많이 궁금했던 거, 뭐, 이런 것 쪽에서 만족했고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정치외교학과하고 국제학과는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치우 선생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 어머님이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요. 그자나도 저희가 이제, 우리 학생의 내용을 좀 그 학생부의 교과나 또 비교과의 내용들을 보면서, 정치 외교보다는 국제 쪽으로 진로를 좀 잡으면 전공 적합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이 준비해온 게 과연 이제 어느 진로 쪽이 더 적합한가를 미리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이 중에 나중에 면접 상황까지 좀 고려를 해서 진로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고요. 국제가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